여야 당대표 선거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전당대 이제 내일입니다. 어떤 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판세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정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네. 오늘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 권리당원 투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전체 투표의 55%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른바 당심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 후보는 충청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다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의원 투표도 이뤄집니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 의원, 지자체장,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 그리고 반영 비율을 따져보면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17표 정도 됩니다. 박찬대 후보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후보가 대의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고 권리당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한다면 판세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뽑히면 1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직전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웁니다. 아하. 하지만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새 당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연임에 성공하면 추가 2년 임기까지 확보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 주도권을 확실히 다지고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에 선거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총선까지 또 나가면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당대표 후보가 5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유력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40% 가까운 지지율로 1위, 장동혁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나 좀 해볼까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완강히 좀 거부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의 어떤 메시지 또는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전당대회에 언급될수록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였습니다.